막 열이 나고 몸이 아프다가 소변이 안 나오거나 소변에 출혈이 생기고 막 몸에서 막 출혈이 발생하면서 눈 같은 데서 한 10명이 걸리면 1명이 사망하는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 바이러스에는 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유성우입니다. 혹시 여러분 진 해크만이라는 그 배우 아시나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타이타닉이 모든 사람이 아는 거지만 옛날에는 타워링이란 영화랑 포세이돈 어드벤처란 영화가 아주 그냥 재난 영화의 유명한 장르였는데, 그중에 이제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이제 자신을 희생하면서 승객들을 구한 진 해크만이 맡았던 역할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박랑의 고와 라스무스라는 책을 좋아해서 그 책에서 식빵을 먹는 장면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식빵을 좋아했고, 어머니가 식빵을 구워주시면 토요 명화를 보면서 식빵을 먹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포세이돈 어드벤처를 봤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한데, 그때 그 멋있었던, 약간 괴팍하지만 멋있었던 주인공이 진 해크만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프렌치 커넥션, 슈퍼맨 시리즈에서 렉스 루터 역할도 하고, 그래서 개성 강한 악역에 좀 어울리는, 아니면 까칠한 이런 거에 어울리는 배우였는데, 그 배우가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2025년 2월 26일 날 95세의 진 해크먼이 63세의 아내와 집에서 둘 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죠.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2025년 3월 8일에 사인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사망을 하고, 제가 좋아했던 배우가 이제 치매에 걸렸던 거고, 치매가 좀 중증 치매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돌봄을 못 받다가 이제 좀 있다가 일주일쯤 뒤에 사망을 했다, 부검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95세의 남자가 치매에 걸렸는데 61세의 아내가 병으로 사망했고, 원래 병으로 사망했으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 때문에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본인 혼자 자기 돌봄이 잘 안 되다가 심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일주일쯤 뒤에 사망했다. 저는 사실 익숙한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검한 케이스 중에 똑같은 케이스 많습니다. 거의 똑같은 케이스. 그럼 어떻게 시간차인지 어떻게 확인했냐? 이 진 해크만은 부패 정도도 달랐고요, 아내랑. 진 해크만이 이제 가슴에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었나 봐요. 정확한 숫자가 나오니까 언제쯤 멈췄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니까 그게 나온 거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케이스에서도 부패 정도가 완전 다릅니다. 보통 치매가 아닌 분이 간병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시고, 부패가 굉장히 많이 돼요. 곤충, 파리가 막 들끓고 이러는데 굉장한 비극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드물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나은 게, 이런 치매 같은 경우는 사회적 비용이 들지만 돌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보이면 신고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분이 살고 한 분이 전임으로 간병하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병 때문에 다른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이 한참 뒤에 돌아가신 경우는 왕왕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분의 사망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95세의 남성 진 해크만, 제가 좋아했던 배우 진 해크만의 사망 원인은 심장 문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심장 문제가 왜 생겼냐? 알츠하이머 병, 치매에 폐렴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고요. 심장 질환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또 폐혈증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폐렴은 왜요?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치매 부분들 중에서. 누워 있으니까 자꾸 침이 식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나 이런 걸로 넘어가면서 폐렴에 잘 걸리고, 왜 폐혈증 왜 걸리나요? 그래서 욕창 같은 게 생기면서, 또는 요로 감염이 생기면서 3대 이 질환이 사망 원인이에요. 그러면 여성분은 사망 원인이 뭐였냐? 먼저 돌아가신 아내분은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이라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한타바이러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타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인이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1950년부터 5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한국전쟁, 6.25 전쟁이 있었죠.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란에 쌓이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를 도와주러 온 수많은 나라 중에 미군이 있었습니다. 주력부대는 미군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군들이
전쟁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병 걸려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막 열이 나고 몸이 아프다가 소변이 안 나오거나 소변에 출혈이 생기고 막 몸에서 막 출혈이 발생하면서 눈 같은 데서 한 10명이 걸리면 1명이 사망하는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전투 중에 사망한 게 아니라 한탄강 지역에서 주둔하던 군대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미국의 CDC라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질병관리청이 파견이 됐고 당시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호왕 교수란 분이 같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세계적인 업적이에요. 거기 한탄강에서 바이러스를 뽑아내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를 한탄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한탄강에서 나왔으니까 한탄 바이러스. 근데 이제 한탄 바이러스를 발표하고 보니까 얘 A형, 아는 형님 말고요. 서브 타입. 그러니까 한탄 바이러스인데 조금씩 다른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한타 바이러스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한타 바이러스는 왜 걸리느냐? 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쥐가 막 소변 보고 오줌 싸고 막 변 보고 막 이런 데서 공기 중으로 막 오염되거나 아니면 그거 만졌다가 눈 비비거나 손 씻지 않고 입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타 바이러스 근데 공기 중에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 중이라도 퍼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쥐 되게 많잖아요. 가끔씩 그 음식물 쓰레기 쌓여 있는데. 네.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가 되게 야외에 있고 집쥐에는 별로 없긴 하지만 쥐는 되게 이 한타 바이러스 이외에 굉장히 많은 질병을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쥐가 있는 데는 가지 마셔야죠. 일단 쥐가 보였다 그러면 그 식당은 안 가야죠. 한타 바이러스는 사람 간에는 안 옮는 건가요? 사람 간에도 옮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 간에 바이러스 감염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이 한타 바이러스 또는 한탄 바이러스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느냐? 크게 두 개의 질병을 일으켜요. 이제 미국 북미 쪽에서는 진 해크만의 부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한타 바이러스 폐증후군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가서 폐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물이 차게 하고 호흡곤란 증후군을 발생시키면서 즉각적인 사망을 일으키게 되는 치명률이 약 30에서 50% 정도 돼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진 해크만의 부인은 61세였잖아요. 이분은 갑자기 돌아가셨을 거예요. 갑자기 호흡이 막 나오고 호흡이 가빠지고 처음엔 이제 당연히 열이 좀 나고 두통이 나니까 타이레놀 같은 거 좀 먹었을 텐데 이게 이제 급작스럽게 폐에 영향을 끼치면서 한타 바이러스 폐증후군으로 진행하면서 사망한 게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신증후 출혈열, 헤모라직 피버 윗 레날 신드롬, 출혈이 생기면서 막 코피가 나요. 막 눈에서 핏발쓰고. 그런데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배도 아프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장이 망가지는 거야.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소변이 안 나오고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분한테 막 이렇게 추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최근에 어디 밭 같은데 또는 어디 창고, 쥐 같은 데 있는 데서 막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명률이 5에서 15%. 폐증후군보다는 낫네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5에서 15%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 바이러스에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니까 어때요? 일단 증상이 생기면 의사들이 뭘 하냐? 그 대증 치료라고 해요. 증상에 따라 치료하는 거예요. 만약에 호흡을 못한다? 산소 걸고요. 콩팥이 망가졌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콩팥을 돌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건 약은 없어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아까 쥐, 설치류의 배설물의 소변, 타액, 배변에 의해서 이게 공기 중으로 전파되거나 이 소변 같은 거 묻은 풀 같은 거 쓱 만졌다가 뭐 이게 콧구멍을 파거나 눈을 씻거나 이러잖아요. 쥐가 뭐 있어요 그러는데 농촌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차단해야겠다. 또 음식 보관 철저. 왜냐하면 쥐가 와서 먹었는데 아니면 거기에 분변을 묻혔는데 모르고 만졌다가 그럴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한타 바이러스에 의한 신주공은 되게 창고에서 일하시다가 특히 곡물 창고 이런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마스크. 우리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꼭 끼고 손을 씻는 거. 마스크와 손이 중요하겠다. 그래도 또 이게 빨리 병원에 가면 산소 공급하고 혈액 투석하고 콩팥 대신 혈액을 어떻게 좀 보존하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나아요, 많이. 한타 바이러스는 원래 한탄강에서
바이러스를 추출했고 그거는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신 이호왕 교수님께서 분리하신 거고, 진 해크만의 부인이 안타깝게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폐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이 정도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이제 그 교양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진 해크만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은 뭘까?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쥐가 한타바이러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한타바이러스에 걸린 쥐가 있는 거고요. 제가 가을이 되면 한번 쯔쯔가무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쥐나 진드기가 옮기는 여러 가지 질병 한번 총 정리해 드릴 건데,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해산물 때문에 또 가을에 걸리는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